1980년 5월 18일부터 5월 27일, 열흘 동안 치열했던 광주의 한복판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이 더위에 멀리서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금남로를 중심으로 격전지였는데 여기는 많이 가시지만 한 블럭 옆에도 사실 가까운데 많이 안 가시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요 뒤쪽으로 해서 YWCA의 터, 그리고 조금 더 가가지고 녹두서점 자리, MBC의 터, 그 다음에 홍남순 가옥, 여기까지 이렇게 좀 안내를 해드릴까 합니다. 여기가 금남로고 여기가 격전지예요. 쫓고 쫓기기도 했던. 그래서 여기가 격전지다 보니까 도망가려면 이쪽 길로도 많이 도망갔겠잖아요, 안쪽으로. 그래서 이쪽으로 오시면 전일빌딩 바로 뒤편에, 지금은 찻집으로 바뀌었지만 80년 당시에는 여기가 YWCA라고 시민들이 도청을 장악하면서, 저기가 이제 지도부들이 있었잖아요. 도청과 가까웠기 때문에 여기에서 와서 회의를 하기도 하고, 특히 여기는 주로 여성들이 모여서 검은 리본을 만든달지 아니면 대자보를 써서 지역 전역에 붙인달지 등등, 주로 여성들이 이제 모여서 항쟁에 참여했던, 활동을 했던 그런 공간이고요. 27일 날 도청이 진압될 때 여기도 진압이 돼요. 26일 날 여기 이제 젊은이들이 모이죠. 당시에 박용준, 그 다음에 뭐 윤상원, 임영희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젊은이들이 모여서 어떻게 할 거냐, 여기서 죽기를 각오하고 싸울 거냐 회의를 했는데,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기를 결정을 해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흘린 광주 시민들의 핏값은 어떻게 할 거냐, 우리는 이미 죽은 목숨이기 때문에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자. 1층에서 이제 위로 올라가는 계단에 책상, 의자 이런 걸 가지고 바리케이트를 쳤었고, 그 안에서 시민들이 있었죠. 시민군들이 있었죠. 박용준 열사 잠깐 소개해드리자면, 당시 언론이 제대로 보도를 안 했고, 신문도 검열 이런 것 때문에 다 이제 삭제되고 이러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시민들이 투사해보라고 하는 자체 시민군들이 발행하는 신문을 만들었었는데, 그 투사해보를 같이 만드신 분이에요. 같이 만드신 분 중에 한 분이고, 공수부대들이 있었고 이쪽은 시민들이 있었고, 그래서 보시면 외벽이 다른 데 비해서 이쪽에 좀 총알 자국이 있잖아요. YWCA에 남아 있었던 시민군들하고 교전을 했다고 하는 증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건물 보이신가요? 아이보리색 건물. 여기가 당시에 무등고시학원이었어요. 여기서 내려다보면서 공부하던 학생들이 그러지 말라고, 왜 그러냐 하면서 야유 보내고 막 이러니까 공수부대들이 여기를 뛰어 올라가서 공부하고 있던 학생들 다 때리고 잡아가고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1층에 셔터가 있었는데 사람 한 명 정도 빠져나올 정도로만 셔터를 높이를 해가지고 거기 빠져나오게 해서 나오는 족족 군홧발로 때리고 총으로 때리고 뭐 이러면서 잡아가는 그런 과정이 있었고, 그래서 국민학교 4학년이었는데 그때 언젠가부터 학교에 오지 마라 하더라고요. 저는 너무너무 신나가지고 집에 있었는데 저희 엄마가 절대 집 밖으로 못 나가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엄마는 새벽같이 나갔다 오밤중에 들어오시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이제 들었더니 동네 방앗간에 가가지고 오늘은 뭐 주먹밥을 해서 줬니, 김밥을 해서 줬니, 오늘은 빵을 차에다 실어줬니, 이런 식으로 시대들에게 그런 것을 동네 방앗간에 모여서 그런 물품들을 만들거나 해가지고 올려주셨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도 그 중간에 한번 일화가 있는데, 5월이면 되게 더울 때거든요. 5월이면 되게 더울 때인데, 아니 나갔다 오시더니 갑자기 농에서 두꺼운 솜잎을 꺼내가지고 뒤집어 쓰고 덜덜덜 떠는 거예요. 그날이 어떤 날이었냐면, 광주 참변에
헬기가 뜰 때였어요. 헬기에서 기총소사로 시민들을 총으로 쏠 때였거든요. 시위하러 갔기 때문에 이렇게 옆에 사람하고 모르지만 이야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이야기를 하고 가다가 방금까지 나랑 이야기한 이 옆 사람이 총에 맞은 거죠. 그러니까 조금만 잘못 맞았으면 아버지가 맞은 거죠. 그래서 그 길로 집에 오셔가지고 이불 뒤집어 쓰고 이렇게 벌벌 떠셨더라고요. 이런 일화도 있었고. 네, 지금은 자비신행이라고 하는 불교 건물이 들어서 있는데요. 여기가 바로 80년 당시에 녹두서점이 있던 자리고요. 하필이면 사람이 지나가는 사진이어가지고 그러는데 네, 이거밖에 없나 봐요. 김상윤 사장님을 중심으로 민주인사들, 되게 지역에 있는 민주인사들이 서로 모여서 회의도 하고 뭔가를 도모해보기도 하고 했었던, 학생들도 연결돼 있었고 이랬던 공간인데, 당시에 80년 당시에는 전화기도 별로 집집마다 없던 시대였거든요. 근데 여기는 전화기가 있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광주의 상황을 알고 거기는 어떻는지 이런 것을 전화 통화를 하거나 이렇게 했던 그런 공간이죠. 그래서 초창기에는 여기서 그런 소식들을 나누기도 했었고, 그리고 유인물 이런 걸 쓰기도 했었고, 시위에 가담했던 안 했던 사람들도 무조건 젊은 사람이면 다 잡아가고 때리고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뻔히 보면 아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에 있는 방송국도 광주의 이런 상황에 대해서 단 한 번 이야기를 하지 않은 거죠. 음악 프로그램이나 오락 프로그램 이런 것만 내보내고 계엄 당국이 하는 이야기들, 이런 얘기들만 계속 내보내니까 시민들이 굉장히 화가 났죠. 많이 화가 나서 항의하러 왔고요. 그래서 여기가 MBC 방송국 자리예요. 시민들에 의해서 불에 탔다 그러면 폭도로 몰아붙이기 굉장히 좋은 상황이겠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데 힘이 좀 실리는, 그러지 않을까? 불은 어디서 났냐면 3층인가 4층인가 되는 뒤쪽 소품실에서 펑 하는 소리와 함께 불이 났대요. 그래서 이것은 시민들이 접근할 수도 없었다 라고 증언하신 분들도 계셔요. 여기 앞에 변전기가 있거든요. 변전기에서 갑자기 뭔가 펑 하는 소리와 함께 불이 붙으면서 순식간에 불이 붙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아직까지 정확하게 어떻게 불이 붙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죠. 네, 이곳은 당시 시민대책위로 활동하셨던 홍남순 변호사님 가옥이고요. 인권 변호사라는 말도 없던 시절에 최초의 인권 변호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역의 민주화를 향한 사건으로 구속, 투옥되신 분들을 변호를 했었던 인권 변호사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올해 4월까지만 오셨으면 요 형태가 아닐 거예요. 거의 쓰러져가는 집은 있는데 거의 벽은 거의 쓰러져가는 그런 공간이었을 건데, 지금 올해 홍남순 변호사 가옥도 사적지로서 좀 잘 지키자라고 해가지고 지금 최근에 이렇게 말끔하게 벽도 다시 만들어지고 이렇게 조성이 돼. 저도 이렇게 새롭게 변모된 이후에 저도 오늘 처음 와보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좋네요, 마음이. 5.18 하면 되게 죽음, 학살 이런 걸 많이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저희는 물론 국가폭력에 맞서서 목숨을 걸고 저항했던 그 숭고한 저항 정신이 되게 중요하죠. 근데 지금 시대에는 그거 못지않게 훨씬 더 중요한 게 치안이 부재한 상태에서 시민들이 보여줬던 그 세상. 윤상원 열사님이 말했던 사람 사는 세상이었다라고 하는 그 세상은 도대체 어떤 세상이었을까? 저는 여기에 훨씬 더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세상을 후대들에게 물려주고 싶은지 저는 5.18을 통해서 훨씬 더 많이 조망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거에 대해서 좀 더 많이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거든요. 광주의 역사는 슬픔과 비극의 역사일까요? 그 흔적이 희미하게 남아있는 사적들을 돌아보며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